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저는 식이요법으로 순수하게 집에서만 자연 치유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 항암, 방사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 선생님께 제가 항암 치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전이암이기 때문에 뼈까지 전이가 됐기 때문에 수술은 당연히 못 하고요. 그래서 항암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암약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여쭤봤지요. 제가 항암 치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8개월에서 최장 1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1년 2개월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라고 하는 표현을 한 이유는요. CT 검사 상에서 암이 커지지도 않고 물론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건강한 세포가 점점 건강해진 이 느낌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거를 제가 스스로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암 진단을 받기 전에 평생 제가 시달렸던 병은 소화불량이었습니다. 소화를 너무너무 못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체에서 두통이 있었고요. 늘 몸이 피로했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식이요법을 하면서 음식 순서도 바꾸었고요. 또 당연히 좋은 식자재 재료로 음식을 해서 먹었지요. 그러던 차에 최근에 발견한 책입니다. 식사 순서 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와,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이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도 제가 식이요법 하는 도중에 만난 책은 아니에요. 며칠 전에 만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도 역시 제가 지금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마치 잘하고 있다라고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틀리지 않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암환우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같은 음식을 먹는데, 제목이 보이시나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 다른 결과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은 굉장히 과학적이고도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는데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책으로의 여행 또 새롭게 떠나봐요. 식사 순서 혁명은 지금까지 먹던 것을 그대로 먹되 먹는 순서만 바꿔보는 것이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으로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밥을 조금만 먹는 순서로 말이다. 정말 이 순서만 잘 지키면 골치 아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치료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몸이 개선되어 건강해진 경험담을 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1장. 식사 순서만 바꿔도 장수한다. 두 번째, 2장. 같은 음식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3장 무조건 채소 먼저 먹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책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병원식의 두 얼굴 해가지고요. 자, 지금 이 저자가 병원에서 제공하는 당뇨병 환자용 식사를 하면서 식단 조절을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후 혈당치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식후에 입가심으로 먹는 과일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과일에는 혈당치를 완만히 올리는 과당도 있는데요. 급격하게 혈당치를 올리는 포도당과 쇼당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영양을 보통 지도할 때 채소를 많이 섭취해라 라고만 해왔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채소 속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장에서 그러니까 당분과 지방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그러니까 이 장의 흡수가 당분과 지방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게 식이섬유인데, 네. 그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채소를 먼저 섭취하라고 말을 해왔대요. 자,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을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를 열심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배출되었다든가 변비가 사라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직접 찾아보기는 힘들다. 무엇이 문제일까? 영양지도 매뉴얼에는 채소를 많이 먹어라 라고 적혀 있을 뿐 언제 먹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여져 있지 않았다. 네, 언제 먹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채소가 우리 장 속에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늦춘다면 당과 지방을 섭취하기 전에 이미 채소가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채소가 먼저 내 장 속에 들어가서 당분과 지방을 받아들여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밥이나 면, 고기 같은 음식을 먼저 먹은 후에 마지막에 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라고 이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혈당치가 내려가고 중성지방과 체지방이 줄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를 이렇게 또 그 차이를 비교를 해놨네요.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었을 때와 밥을 먼저 먹고 채소를 나중에 먹었을 때, 그러니까 밥과 채소를 똑같이 먹었는데 무엇을 먼저 먹었느냐에 따라서 혈당치 상승이 달랐고 인슐린 분비도 달랐다는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었는데도 혈당치 상승이 약화되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대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혈당치가 내려간 게 아니고 인슐린도 적게 나오고 혈당치도 낮게
늙게 되었다,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식사순서요법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무엇을 먹는가 보다 무엇부터 먹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순서대로 무엇부터 먹는가,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채소를 가장 먼저 먹는데, 채소는 꼭꼭 씹어서 5분 이상 항상 먹어준 후에 나머지 뭐 생선이든 고기든 뭐 그런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채소에는 미역, 다시마도 들어가 있고요, 버섯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미역이라든가 생다시마, 또 버섯류, 버섯도 약간 살짝 데쳐서 소금 찍어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당근, 토마토 이런 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고기, 육고기, 뭐 생선 이런 걸 먹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채소를 한 5분 정도 충분히 먹고요. 그 다음에 고기 먹을 때에도 켜켜이 먹어요. 고기 한 점 먹고 채소 먹고 생선 한 번 먹고 채소 먹고, 예, 저는 그렇게 단백질과 채소를 켜켜이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밥이나 탄수화물 뭐 이런 걸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 탄수화물 양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저자도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꼭꼭 씹어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밥은 탄수화물이라는 거 알고요, 빵과 국수 이런 게 탄수화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감자, 고구마가 탄수화물이라는 거 또 알아요. 그런데 토란, 마, 연근, 단호박, 옥수수, 강낭콩, 은행, 팥 이런 것도 탄수화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과 뭐 단호박 반찬, 밥과 감자 반찬 뭐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탄수화물로 생각해라. 그러면 밥량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밥량은 다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때에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밥량을 많이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식사 순서요법의 4가지 원칙. 채소 다음은 단백질 반찬을 먹는다. 네,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단백질 식품은 크게 육류, 어패류, 콩제품, 유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단백질은 세포를 만드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먹어줘야 한다. 피부, 모발, 머리카락, 소화 흡수를 하는 위장의 세포 모두가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에는 육류, 어패류, 콩제품 또는 뭐 우유 제품 뭐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한다. 맛있는 고기 반찬을 보면 밥과 함께 이렇게 입안에 넣고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면 밥은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저도 이 습관을 처음에 고치는데 굉장히 낯설고 조금 이상했어요. 예. 그런데 내 몸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정도는 펄쩍 건너뛰어야 되죠. 그래서 밥을 맨 마지막에 먹어요. 저도 지금도. 네. 자, 밥은 맨 마지막에 먹는다.
당분이 풍부한 대표 음식은 과자, 과일, 밥, 빵, 우동, 국수, 라면, 스파게티, 짜장면 뭐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곡류뿐만 아니라 그 당분이 풍부한 과일도 혈당치의 급상승 원인이 되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고구마 뿌리채소는 채소로 취급하기 쉬우나 우리가 얼핏 보면 감자고구마는 채소 같잖아요. 그래서 뭐 기름에 볶는다든가 쪄서 간장에 같이 이렇게 그 뭐죠, 간장에 볶아서 마지막에 이제 기름 두르는 그런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역시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 채소 중에서 예외로 취급하는 채소가 있다. 바로 곤약이래요. 곤약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채소를 먹는 순서에 같이 먹으면 된대요. 곤약은 식이섬유질이 많은 채소류에 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예. 자, 그 밖에 연근이라든가, 우리 연근 아시죠? 연근, 단호박, 옥수수, 은행, 강낭콩 이런 것도 채소가 아니라 밭에서 나기는 나는데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처럼 취급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당면이나 뭐 춘권, 만두 뭐 이런 것들도 껍질이 전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과 마찬가지로 탄수화물과 같이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고요. 각적 적게 먹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요법의 4가지 원칙 중에서 마지막 4번째,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다. 저는 한 30분에서 40분에 걸쳐서 밥을 먹습니다. 네. 자,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원식당의 메뉴를 파는 식당에 그 오피스가의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테이블마다 타이머가 놓여 있어서 밥을 먹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재볼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먹는 시간을 의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식사 순서 요법을 하는 환자 중에 배운 대로 식사 순서를 지켰지만 혈당치는 그대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대요. 모두 밥을 급히 먹었대요. 식사를 하는 음식 메뉴도 아주 잘 골라서 저혈당으로 잘 골라놓고 식사 순서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10분 만에 먹었다, 15분 만에 먹었다, 그러면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바빠서가 아니고 그동안의 식습관이 그렇게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뇌가 막 저절로 나도 모르게 막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정말 맘먹고 일주일 정도만 훈련을 하면요 다시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시계를 보고 마음을 먹고 밥을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해야죠. 네. 자, 저는 100번을 씹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밥 한 술을 넣고 100번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한 60회 정도 되면은 거의 물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넘겼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식하면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정말 폭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흰 쌀밥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당분, 당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당질, 특히 과자나 과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걸 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먹고 싶다면 식후에 조금만 먹어라, 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식사 순서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소, 버섯류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뭐 이런 게 꼬딱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조금만 먹어라. 네, 이렇게 식사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낯설기는 하겠지만요. 꼭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내 몸은 해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고기, 밥. 이 순서를 여기저기 써서 붙여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달 정도만 붙여 놓으시면은요 습관이 됩니다. 꾸준함, 그것이 우리를 습관화 되도록 만들어 놉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겠지요. 네. 자, 우리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